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시장이 괜찮게 풀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부양책 도입을 촉구하면서 미국에서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88% 상승으로 전일 마감을 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1.9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5%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아마도 시장에서 꽤 반응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시장도 소위 말하는 연휴, 금토일 3일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21%,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3%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만 외인이 7,610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억 순매수를 해줬고, 기관은 초반에 좀 움직임과는 다르게 코스피에서 결론적으로는 6,15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양시장 모두 외인이 조금 들어와줬고, 특히 코스피에는 외인이 순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아마 미국 시장과 발맞춰서 더불어서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돼서 잘 나올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하시는 건 맞다. 다만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찐카, 진짜 그 재료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를 보유한 순으로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도 조금은 매매를 하시거나 홀딩하시거나 스윙으로 가지고 계시거나 중장기로 보시거나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보면 백신과 치료제, 치료제 중에서도 혈장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그리고 약물 재창출 이렇게 있다면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또 백신도 국내 백신이 있고요, 또 해외 백신이 있고, 관련된 주식들을 좀 정리해 놓고 살펴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되어 있는 네 종목은 필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종목이고요, 노바백스 관련된 종목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관련된 종목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임상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런 다양한 이슈들을 한꺼번에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은 재료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볼 만은 하다. 이 종목에 무조건 뭐 투자해서 어떤 뭐 비중을 실어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 이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을 분명히 들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고 A라는 재료가 꺼지고 B라는 재료가 나올 때 그 B라는 재료가 또 꺼져도 C라는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그리고 그 종목이 실적이라든지 밸류가 괜찮은 종목이라면 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아시겠지만 재료들을 봤을 때 우선은 지금 제가 그제 말씀드렸네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상증자했죠. 그래서 현재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IPO, 그러니까 상장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도 좀 개발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찾아보면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또 있고, 실제로 무증을 했으니까요. 어쨌든 뭐 무상증자 해가지고 현재 그 IPO 시장에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 분명한 움직임이 있다. 왜냐면 또 SK바이오팜이 이미 앞서서 한번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는 CMO를 체결해서 위탁 생산을 계약 체결했고, 노바백스하고는 CDMO를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 개발 생산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두 군데 회사와의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노바백스 임상 3상이 조금 더 뒤늦게 시작됐고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이 먼저 시작됐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3상이 이제 9월 8일 9일에 영국에서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좀 터졌잖아요. 척수염 한 분이.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기저질환에 관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진위를 파악하고 나서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기저질환에 대한 부분들이 맞고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표가 돼서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임상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미국의 임상만 재개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사가 또 떴죠. 한국경제 바이오인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임상 재개했다라고 해서 제가 재개가 됐나? 라고 봤는데 지금 보면 쭉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한 달 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는 7일 현지 시간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임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개된 것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1에서 2주 내에 미국 임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에서 2주면 뭐 다음 주, 길게는 뭐 다다음 주 정도에는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재개가 FDA를 통해서 임상이 진행해도 된다라는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지 못 들었.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아이폰을 제가 옆에다 해놓고 놨더니만 이상한 좀 그 잡음이 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봤을 때에는 이 1, 2주 내에 임상이 재개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에는 상당히 시장에 반영하는 어떤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이외에도 노바백스와의 임상도 임상이 노바백스가 잘만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또 CDM으로 엮여 있지 않습니까? 이미 3상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임상에 대한 잡음이 없다면 기존에 이제 잡음 나왔던 데가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잡음이 나왔었어요. 뭐 부작용이 있었다, 뭐 미열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기사화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상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 존슨앤존스하고 노바백스는 그런 이슈가 아직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바백스가 잘 돼서 또 선두에 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점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보니까 미국 임상과 관계없이 백신 사용 승인에 대한 사전 검토를 스위스 규제 당국에 제출했다고 지금 또 AFP 통신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 재료만 가지고 시장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재료가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종목이 있고요. 좋은 재료가 있는데 잘 못 가는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재료가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주가에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SK 디스커버리와 케미칼 그리고 우 종목들은 주가에 즉각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시세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노바백스 임상 3상,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미국에서의 재개, SK 바이오사이언스 자체 백신에 대한 임상 진행 여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의 이제 백신 승인에 따른 실제 시판, 이런 부분들까지 5개 정도가 지금 엮여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의 상승은 연휴를 앞두고 충분히 명분이 있는 상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게 제넥신, 그리고 다음 달이면 또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임상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이 두 군데가 또 수행한다는 또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게 주식의 모멘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모멘텀이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선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우선은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들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고 또 음봉을 조정받는 그런 것들. 여기서 거래량이 탁 터지고
첫 강한 양봉을 뽑고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나서 윗골을 달고 한 3, 4일 동안 쭉 갔죠. 고점입니다. 장중 고점 9만원 넘었죠. 여기서 이렇게 큰 장대양봉을 세운 이 첫 번째 봉이 기준봉이 돼서 얘 몸통과 하단을 딱 나누면, 몸통이 상단과 하단을 나누면 얘는 여기서 지지해줘야만 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지지해줘야만 하는 구간을 거진 걸치고 넘어서 67,700원 나왔죠. 자, 봅시다. 여기서 이 캔들의 몸통이 과연 어디서 끝났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캔들의 몸통이 67,200원이 종가고요. 오늘의 종가가 얘인데 얘는 67,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정확히 라인을 지켜야 된다라고 있는 라인에 종가를 오늘 넘어서서 마감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만한 자리 67,200원 정도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후 상승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진 22평선 살짝 터치하고 조금 밀렸기 때문에 이 양봉은 거래량을 좀 실으면서 다음 주에 긍정적인 이슈가 생기는 때에는 양봉으로 다시 한번 뚫고 강하게 7만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대에서 이제는 놀 수 있는 힘이 생겼다. 77,000원에서 67,000원 요 구간에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네 번째 77,000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다만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매동을 보면 웨인이 4일째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오늘 35억 정도, 기관이 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투나 투신에서 강하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눈에 띄는 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최근 근 한 달 동안에는 기관이 뭐 10억 이상 순매수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들어와 주고 웨인이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순매수를 해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개인은 또 오늘 42억 정도 순매도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을 가지고 개인들은 본전이 오거나 수익권에서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순매도를 하는 거고요.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움직임이죠. 오히려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은 받아서 지지라인을, 그러니까 저항라인을 지금 돌파했으니 추가 상승이 그려지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평선 돌파하면서 정별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브랜저밴드의 상단인 77,000원, 그리고 앞서서 계속 밀렸었던 이 라인인 77,000원을 돌파해줄 수 있는 시도가 아마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단일가를 좀 보면 오늘 단일가에서는 0.73%로 마감을 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간의 어떤 이슈, 노출이 되는 이슈들이 어떤 재료들이 나오느냐가 되게 시장에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는 힘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커버리 우 볼게요. 우 종목도 지금 이 정도 라인이니까 5만원 라인은 충분히 상회해서 지금 이제 55,400원 돌파했고요. 22평선 딱 돌파하는 그림이죠. 22평선을 돌파하면서 넘어간다면 역시 마찬가지 얘도 이 66,000원인 브랜저밴드 상단 라인을 터치해 주거나 돌파 시도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66,000원이 윗구간에서 놀 수 있겠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 59,000원, 66,000원을 돌파하는 게 언제냐, 그 지점에 따라서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도 결정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매동으로 따져보면 매동은 뭐 웨인이 조금씩 사주고 있겠습니다만 워낙 뭐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매동보다는 그날 이슈를 가지고 얼마나 세게 움직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케미칼 보겠습니다. 케미칼은 33만원이 저는 되게 중요한 라인이라고 봤는데 오늘 34만 9천원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이 33만원 정도 라인은 사실은 22평선이 지금 돌파를 좀 해주면서 20평선도 돌파해주고 거래량 좀 터졌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이 캔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기서는 좀 두 가지 정도의 기준봉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준봉 첫 번째는 얘입니다. 거래량 크게 실린 양봉. 그 다음에 이 양봉의 몸통의 상단을 지켜주고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또 양봉이 나왔죠.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봉이 된 겁니다. 추가로.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돌파해줬으니까 여기가 또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를 깨버렸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또 여기를 깨버리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라인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기준봉이 상단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 구간대에서 사실은 매수를 좀 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수해서 들어간 이 라인이 지금 이 구간을 돌파했죠. 그렇다고 하면 추가 상승은 아마도 이 40만원 정도까지도 세게 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다만 1차적으로는 이 브론즈 밴드 상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때 모멘텀을 좀 가지고 37만원 정도 라인을 터치하면서 움직이는, 조금은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얘도 다시금 40만원대를 돌파해서 추가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얘는 지금 기관에서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지금 거진 4일 동안 20억, 175억, 190억에 39억이니까 거진 230억, 230억에다가 270억이니까 500억 가까이 순매수했어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또 SK 케미칼 쪽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이슈를 가지고 들어온 게 분명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일가 보겠습니다. 단일가도 0.42% 큰 문제 없이 마감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는 요 37만원과 40만원 정도 라인을 어떻게 좀 핸들링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SK케미칼 우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SK케미칼 우도 이제 곧 이때 빠졌을 때는 아마 어떻게 되냐, 털어야 되냐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지금 벌써 20만원 가까이 다 왔어요. 이미 지금 버텨줘야 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뚫어줘야 될 라인은 뚫었다는 얘기죠. 18만원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1차적으로 20만원, 2차적으로 22만원 정도까지 다시 돌파해준다면 종가 기준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22만원만 넘어가면 종가 기준으로 그 윗구간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넘기면 그 위에는 이제 없어요. 종가 기준으로 이걸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상승이. 이게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밀려버릴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켜보실 만한 시점이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가 좀 볼게요. 큰 이슈 없네요. 그래서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뭐 미국에서 임상 재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얘네들 실적이 좀 괜찮잖아요. 계속 보신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 투자보다는 조금은 스윙, 뭐 중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가 오픈되어지기 전까지 좀 스윙하면서 조금 들고 있으면서 홀딩하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그걸 참고해서 매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연휴 3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영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